친구 집들이 참석하고 나오는데 옆집 문에서 나오는 남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안녕하세요. 아카시아 책방입니다. 오늘은 친구 집들이 참석했다가 옆집 문을 열고 나오는 남편을 보고 놀란 김수연 씨 사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운명의 짝이라 불렀다. 10년이라는 연애 기간, 3년 동안의 알콩달콩 행복했던 결혼 생활. 그야말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인고 부부였다. 나는 김수연, 37살이다. 남편 지훈과는 대학 시절부터 10년의 연애를 했고 그 후 자연스럽게 결혼을 했다. 우리는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다. 양가 부모님들도 우리를 보면 오누이같이 닮았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다. 대학 시절 무슨 일을 해도 쿵짝이 잘 맞았고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해서 싸움 한 번 한 적도 없었다. 남들은 연애 시절에 문제가 없어도 결혼 준비하면서 다투기도 한다는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의견이 잘 맞아서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다. 결혼 초반에는 따로 살다가 같이 살게 되니 서로 안고 늦잠 자는 시간이 제일 좋을 정도로 모든 게 좋았다. 서로 퇴근 시간 맞춰서 외식을 하거나 저녁을 해먹고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산책도 다녔다. 지금 되돌아봐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평범한 부부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아마 그 시작은 유산이었을 것이다. 갑자기 회사 일이 바빠져서 임신 상태에서도 야근이 불가피했다. 남편도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었고 일을 좀 쉬었으면 했다. 하지만 집 대출금을 남편 혼자 힘으로 갚기에는 버거워 쉴 생각은 못했다. 회사 측에서는 임산부니 프로젝트에서 빠져도 된다고 했지만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승진이 눈앞이었기에 나는 포기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기에 무리한 승부수를 두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만 말이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시점에 갑자기 하혈을 하게 되었다. 급하게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는 생각과 함께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다.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온 남편은 울고 있는 나를 껴안고 다독여 주었었다. 몸 상태가 최악이라며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영가를 냈다. 집에서 쉬고 있을 때도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웠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신경을 쓰지도 못하고 온통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말이 하기 싫었고 남편이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해도 집을 나서기가 싫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조용히 함께 식사를 했고 남편은 혼자 TV나 휴대폰만 보는 시간이 늘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나는 회사에 복귀를 했다. 유산의 아픔을 잊기 위해 더 일에 몰두해서 승진도 했다. 남편 회사도 계속 일이 많아졌고 외국 출장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미진이가 이사를 했다고 해서 집들이를 가게 되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볍게 술도 한잔 했다. 오늘은 외국 출장 갔던 지훈 씨가 오는 날이라서 빨리 가야겠다고 친구 집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 문이 열리면서 앳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야, 이거 하고 가야지. 그러자 남자가 아, 깜빡했다 하면서 유쾌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낯설지 않은 그 웃음소리. 뭐지? 하고 뒤를 돌아서 그 집을 보는데 그 집에서 남편이 나오고 있었다. 남편의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여자와 함께. 남편과 두 눈이 딱 마주친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당황하던 남편의 그 눈빛. 나는 조용히 지금 이 상황 뭐야? 라고 물었다. 때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남편은 집에 가서 이야기할게 라고 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인 줄 몰랐다. 남편과 나는 아무 말도 없이 빨리 문이 열리기만 바랐다. 숨이 막혔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미친 듯이 남편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오열을 했다.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 울다 지쳐서 나는 그대로 소파에 쓰러진 채 잠이 들었다. 갈증이 나고 목이 아파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남편은 방 안에서 외출복도 벗지 않은 채 침대 위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화장실을 가려는데 식탁 위에 남편의 휴대폰이 있었다. 지금까지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모든 일에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의심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도 모르게 남편의 휴대폰으로 손이 갔다. 비번도 정말 쉽게 우리 결혼기념일. 남편이 그 여자와 나눈 카톡 내용을 보고 나니 배신감에 몸이 떨려왔다. 정작 아내인 나보다 그 여자와 더 친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집을 찾아갈 정도면 이미 관계가 깊어졌다는 뜻이었다. 잠들어 있는 남편을 깨웠다. 이야기 좀 해. 남편은 부시시한 모습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쳐다보고 있으니 남편이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할 말이 없네.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유진이는 회사 동료야. 당신은 모를 거야. 우리 결혼하고 나서 입사한 직원이라서. 처음에는 그냥 동료로만 생각했어. 그러다 당신이 유산하고 힘들어하면서 우리 관계도 소원해졌잖아. 그때 당신한테 말은 못했지만 회사에서 나도 감사받느라 정말 힘든 시기였어. 그러다 이사님께 불려가서 호되게 당하고 나온 날 당신이 넋놓고 있는 집에 오기도 싫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러 갔었어. 유진이가 유독 나를 챙기면서 힘들면 자기에게라도 말하라면서 누군가는 내 편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냐고 나를 위로해 주더라고. 그때만 해도 나는 별 생각 없이 동료로서 위로해 주는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2차를 가서 내가 멘탈이 나가고 말았지. 다른 동료들이 다 가고 유진이가 나를 택시에 태워서 간 곳이 유진이 집이었어. 그날은 정말 술김에 한 실수였어. 그런데 그날부터 유진이가 나를 대하는 것이 달라지더라고. 더 친근하게 다가서고 매번 나를 배려해주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됐어. 해외 출장까지 같이 나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유진이한테 많이 기대고 있더라고. 당신은 나랑 이야기도 안 하고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유진이랑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어. 당신이 숨을 못 쉬겠다고 한 말, 나도 그랬어. 나도 숨을 쉬고 싶었어.
남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 잘못도 있었다. 그렇다고 결혼 관계를 깨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그건 아니지. 그건 도피야. 그건 불륜이라고. 미안해.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나의 잘못도 있으니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다. 남편의 우유부단함은 계속 유진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었다. 그걸 이용한 유진은 남편에게 더 집착을 하게 되었다. 집에 있는데도 전화를 수십 통씩 하고 퇴근하면 직장 앞에서 기다렸다가 남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다 급기야 유진이 임신을 했다는 말을 남편 입을 통해서 듣게 될 때까지도 나는 남편을 믿고 있었다. 나는 왜 매번 이렇게 어리석을까? 아이를 유산했을 때도 남편의 바람에도 결국 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혼은 쉽지 않았다. 결혼이 둘만의 결정이 아닌 것처럼 이혼도 양가 어른들을 설득해야만 했다. 친정에서는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하지 않겠냐 했고 남편도 한동안 해결책을 찾아보자며 나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더구나 유진의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였다. 나를 누구보다 아껴주시던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우셨다. 내 며느리는 수연이 너 하나인데 어떡하라고 그러니.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그 사람과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는 없어요. 이혼 도장을 찍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 숙려기간, 조정기간, 주변의 시선들. 하지만 내 마음에 이미 그 사람을 받아들일 공간은 없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까지 부정하진 않지만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 하니까 15년 가까이 늘상 하나였던 우리가 이제 다시 따로가 되었다. 이혼하고 한동안 다시 우울증 때문에 힘들기는 했지만 나를 지키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과 함께 살던 집 정리한 돈으로 지금은 조그만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빵을 좋아해서 빵순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인 나. 그래서 이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빵을 배우는 학원을 다녔다. 아침마다 직접 구워내는 맛있는 빵 냄새 덕분에 나의 하루는 늘 풍성해진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한다. 상처는 흔적을 남기지만 그 자리에 새 살이 돋듯 나도 다시 살아간다. 당신이라면 이 결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수연 씨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글로는 다 표현 못할 아픔들이 있지만 이제는 평온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수연 씨의 멋진 삶을 응원합니다.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